네, 안녕하세요.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하여 발표를 맡은 이진주라고 합니다. 저는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저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LFM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고객님들의 요구사항을 마주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묶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고객용 상담용 챗봇이고요. 다른 하나는 대직원용 업무 효율화 도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고객 응대용 챗봇은 고객 문의사항에 적절하게 답변하는 것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제품을 추천하는 것 등이 기대가 됩니다. 이 외에도 대직원용 효율화 툴 제작에 필요한 기능을 요구받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서 첨삭 기능, 테이블, 표 생성 기능, 그리고 회의록 요약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율화 툴을 만들기 위한 기능들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충분히 긴 컨텍스트 랭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거나 중앙 서버에서 모델을 띄워놓고 사용하는 것 외에 온디바이스에 모델을 넣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행사에서 1분기의 중간 연구 성과를 공개합니다. 다언어에 대하여 적응적인 증강된 성능의 언어 모델, 줄여서 말입니다. 효율적인 한국어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요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모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는 모델을 크게 세 가지 사이즈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온디바이스에서 올릴 수 있는 7비짜리 모델, 그리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3비짜리 모델 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이고 업무 효율화 툴을 위하여 제작된 50B 모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각 모델별로 기대되는 기능들을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비짜리 모델입니다. 7비짜리 모델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고객 상담용 간단한 챗봇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13비짜리 모델의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지시사항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정보를 주고 표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을 때 주어진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을 잘 따라서 보고서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50비짜리 모델입니다. 이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고객 효율화 기구를 만드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구성이 되었고요. 프로젝트 품위서를 작성하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것을 데모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지시사항으로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결제한 초안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생성 형식 같은 경우는 다양한 포맷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데모 영상을 각각의 모델별로 기대되는 기능들을 바탕으로 데모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 학습에 있어서 신칠라 법칙에 의하면 모델 파라미터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20개의 토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100빌리언짜리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2조 개의 토큰의 말뭉치가 필요한데요. 참고로 현재 공개된 한국어 말뭉치는 약 200빌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또한 모델 학습 특성상 학습을 하면 기존의 기능을 잊어버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모델의 언어 능력, 영어로 잘 발현이 되는 그 언어 능력을 한국어에 적응하고 온라인되도록 하는 학습 기법을 적용하여서 단순히 한국어 데이터로만 컨티뉴얼 러닝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언어 모델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델들을 조합하는 모델 구조 방법 중 하나인 믹스처 오브 익스퍼츠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병렬적으로 이어진 여러 모델들이 모여서 추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큰 모델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퀀타이제이션 방법을 도입하여 모델의 성능을 4배나 줄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1% 하락하여 훨씬 더 큰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서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퀀타이제이션이 되지 않았던 모델의 경우 13빌리언짜리 이상의 모델을 인퍼런스하기 위해서는 최소 2장의 A100 GPU 2장이 필요했는데요. 저희의 이 퀀타이제이션 기법을 적용을 하면은 50빌리언짜리 정도의 모델을 최소 1장의 A100 GPU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런 하드웨어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그 키노트에서도 보여드렸던 저희 서버실인데요. 8대 H100 GPU를 고성능 인터커넥트 솔루션으로 최고의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인피니밴드로 연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멀티노드 트레인을 위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며 20빌리언 이상의 모델을 프리트레인, 풀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인퍼런스 최적화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기존 허깅 페이스 인퍼런스 대비 최대 24배까지 빠른 속도로 답변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슬라이드에는 적어놓지 못했는데 기존의 라마 모델 같은 경우는 맥스 토큰 랭스가 4096 토큰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희는 8000 토큰 이상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드웨어 상황에 따라서 32000 토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자체적인 학습 데이터 품질 검증 기준과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학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FM,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은 단순하게 한국어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전문가의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딥마인드는 진찰을 목표로 하는 챗봇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인간 의사와 진단을 목표로 하는 챗봇 간의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인간이고 빨간색이 챗봇입니다. 6가지의 의료 전문 분야에서 챗봇이 인간과 동일하거나 조금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챗봇 모델과 함께 했을 때 사람의 성능, 그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모델, 의학 전문가 모델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하게 의학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킨다고 전문가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어째서 도메인 전문가 랭귀지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한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측하건대 여기 오신 분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는 모델을 넘어서는 전문가 모델, 어떤 분야의 전문가 모델을 만들 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어째서 도메인 전문가 모델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제너럴 퍼포즈 랭귀지 모델은 특정 도메인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합니다. 먼저 도메인에 특화된 단어나 용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딥러닝 관점에서는 레프레젠테이션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인풋을 특정한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그 도메인에 특화된 일반화되지 않은 표현이죠. 또한 특정한 도메인 상황이나 환경에서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의학 상황에서는 질병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전혀 다른 의미로 표현이 되죠. 표면적인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특정 도메인 지식과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통합해야 실제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특정 도메인의 전문 데이터의 비밀성 또는 제한된 가용성 때문에 제너럴한 모델이 학습할 때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모델이 답변을 생성해야 할 때 특정 도메인의 원칙이나 규제에 기반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도메인의 지식이나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이처럼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는 전문가 모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각 상황별로 적절한 학습 방법과 데이터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모델의 기능을 유지한 채 한국어 성능을 효과적으로 온라인시켰던 저희의 그 학습 기법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질문과 답변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선 논리 구조를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 데이터, 평가, 비즈니스 파트별로 큰 에픽을 설정하였고요. 이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스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수립, 실험, 평가하는 그리고 이를 반복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도메인에 특화된 지식, 기능을 모델에 녹여내고자 합니다. 각 도메인의 전문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프로젝트별로 체계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희의 운영 노하우를 기쁜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RAG 챗봇 구축 사례 발표자 박윤성입니다. RAG 챗봇 구축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저희가 사용된 기술들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RAG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AG 챗봇은 지식 기반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리트리벌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어주는 LMM을 사용해서 구축하게 됩니다. 마음 AI는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최적화된 리트리벌 그리고 LMM 모델 관련된 기술을 직접 연구하고 서비스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리트리버는 BM25하고 모노인코더, 또 듀얼인코더 이 세 가지를 단일 사용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LMM 모델은 범용 모델인 오픈AI의 챗GPT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애저의 GPT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체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인 폴리그라시랑 메타의 라마도 사용 가능하고요. 최근에 개발된 말 모델도 저희가 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RAG 도입을 검토 중인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공공기관 또는 보안 관련된 부분들의 업체들에서 미팅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여기 보여지는 5가지의 항목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보안이나 기술 한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제 구현을 위해서 준비한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처리하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내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데 챗GPT를 써도 되는지 그리고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는 환각 현상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LMM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해야 하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또 구현을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데이터를 단순하게 넣기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해당 프로젝트에는 또 어떤 프로젝트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공통적인 고민들을 다양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고객들과 POC 레벨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많은 성공 사례들을 만들었고요. 우선 고객의 상황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자사의 지적 자산들을 외부에 오픈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있는 정보들을 외부 노출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맞춤형 LMM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한 외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챗GPT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축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클라우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이랑 라그를 통해서 저희가 환경 현상을 줄여주고요. 또 다수 경험의 구축 경험을 통해서 활용 방안들도 다양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집 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그다음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축했던 실제 사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식단 서비스를 제공한 A사에 대한 대고객 챗봇을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입한 고객이 챗봇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됩니다. 그럼 자유로운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판별된 의도에 따라서 리트리벌 그리고 시나리오, 그다음에 생성형 답변 세 가지로 저희가 분기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고요. 제품 관련된 문의는 자체 리트리벌을 통해 처리하며 배송 조회, 주문 취소, 제품 불만 같은 내용들은 저희가 시나리오를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이어트나 영양소 등에 대한 스몰 토크 같은 내용들은 생성형 답변으로 처리를 진행합니다. 적용 기술과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인텐드 클래시파이어가 의도를 먼저 분류합니다. 이때는 라마나 저희가 챗GPT를 사용하게 되고요. 분류된 의도는 의도에 따라 시나리오, 다음에 RAG, LMM으로 분기 처리하게 됩니다. 시나리오는 기본 챗봇과 동일하게 사전에 정의된 인사말 또는 답변이 출력되고요. 주문 내역 등에는 기존 사용된 레거시 API가 연동되게 됩니다. RAG는 리트리버과 LMM을 사용하거나 또는 임베딩된 정보, 그리고 벡터DB, 그리고 챗GPT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의 보유 데이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MM 같은 경우는 라마 내지는 저희가 챗GPT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말도 앞으로 향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안을 위해서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로 구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럴 경우 자체 LMM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되는 이제 말 내지는 저희가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사용해서 성능을 더 향상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업체에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AI 아바타 챗봇을 구현한 사례인데요. 병 의원을 통해서 1차 진료를 마친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분들 대상으로 좀 더 친숙한 아바타를 제공해주며 해당에 대한 의료진에 대한 질문 답변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적용 기술과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의료진의 FAQ에서 유사 질문과 답변을 1차로 추출합니다. 이때 마음 AI의 리트리버 엔진을 사용하게 되고요. 추출된 질문과 답변들의 진료 공관 내용을 추가하여 저희가 컨텐츠를 구성합니다. 이때는 프롬프트에 컨텐츠를 추가하게 되는 거고요. 즉 추가된 컨텐츠에 찾아낸 질문 답변을 포함해서 답변 생성을 요청하게 되고요. 이때 저희가 LMM 내지는 챗GPT를 사용하게 됩니다. 등록된 FAQ에서 유사한 질문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그리고 생성된 답변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말하는지가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에 기반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랑 공공기관에서도 LMM 기반의 RAG 챗봇 서비스를 구현 중인데요. 왼쪽은 저희가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챗봇입니다. 업무 지침을 RAG로 검색하고 답변을 생성해서 제공합니다. 우측은 법령조회 검색용 챗봇입니다. 단순 챗봇이 아니라 음성봇으로 1차 대응하고 이후에 직원들에게 전환합니다. 그래서 전환된 직원들이 리트랩을 통해 대규모 지식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내용들을 상담에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RAG 챗봇 구축에 대한 핵심 성공 요인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량의 원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를 확인하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정제나 가공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검수하고 정리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세 업무에 대한 파악입니다. 기존 룰 기반 챗봇과 달리 LMM 기반으로 하는 RAG 챗봇은 답변이 무한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돼야 할 업무가 반드시 확정이 돼야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직원분들이 어선에서 업무를 같이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태스크 기능인데요. 대고객 서비스 구현을 위해선 단순히 RAG만 연동해서 서비스하는 걸로는 고객들의 니즈를 다 만족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식 검색, 그다음에 고객사 사이트에서 뭐 정보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레거시를 연동하고 그 외에 저희가 가드레일을 쳐서 예외를 처리하는 등 다양한 환경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다 대응해주지 않으면 고객들은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크 처리 기능에 대한 부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각 통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고객 챗봇의 성공적인 구현 여부는 보통 환각 통제에 달렸다고 봅니다. AI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사람의 검수랑 피드백 등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거든요. 대부분의 LMM은 환각 현상이 심하고 이는 그냥 RAG를 연동하면 해결된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구현해 보면 이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환각 현상 유발하는 고객 질의를 통제하고 데이터 정리와 가공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공유드릴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RAG 챗봇을 구축하면서 느꼈던 경험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